코로나19 전담병상이 있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의료용 가운이 부족해 환자복을 입고 일하는 상황까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찾기도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자치단체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에서는 17대 1의 경쟁률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11일 제안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도의회 결단에 감사하다며 도민과 공동체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돌파했습니다. 기업들의 통큰 기부와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전담 병상에서 일하는 의료 인력도 기약 없는 싸움 속에서 점차 지쳐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천의 한 병원에서는 코로나19 전담 병동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 가운 대신에 환자복을 입고 일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도 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인천 길병원. 코로나19 전담병상이 가동되고 있는 이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근무복 대신 환자복을 입고 환자들을 돌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방호복 안에 챙겨 입을 의료용 가운이 일찌감치 떨어져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간호 인력들도 현장에는 항상 부족한데 더 많이 좀 열악한 상황인 거고요. 수술 가운, 소위 말하는 그런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부족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아마 환자복을 입었던 것 같고요.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방호복을 벗을 때는 감염의 위험 때문에 안에 입은 옷까지 모두 탈의해 폐기하게 돼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불가피하게 의료진 근무복이 부족했던 상황으로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또 다른 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와 인턴들이 병원 내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대부분 부족한 의료 인력과 낮은 처우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현재 인천의료원과 길병원, 인하대병원을 비롯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전담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일 1,000명대에 육박했던 확진자 증가 추세는 다행히 주춤한 상황. 시급했던 전담병상 확보는 한숨을 돌렸다곤 하지만 의료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코로나19와의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1월과 2월에는 겨울방학을 맞은 대학생들과 수능에 거는 고3 학생들까지 아르바이트를 찾는 일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 찾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계양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처리와 방역 등의 구청 업무를 체험하는 동시에 생활비도 벌 수 있어서 학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거 출입명부 한 번만 작성해 주세요. 계양구청 1층에서 출입명부 작성 업무를 하고 있는 22살 김한나 씨. 대학생인 김 씨는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구가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알바 자리가 많이 없어져서 아르바이트 자리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해 8월 군대를 전역한 황순찬 씨 역시 방학 기간 일자리를 찾던 중 김 씨와 같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업무를 시작한 황 씨는 계양구청 동물보호팀에서 동물 등록과 AI 방역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을 4번 만에 붙었는데 하긴 모두 시급도 오르고 그래서 알바 구하기도 어렵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알바로서는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들이 참여한 사업은 계양구가 운영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학생들에게 구정체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계양구가 지난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다 보니 96명을 채용하는 이번 겨울방학 모집에서는 경쟁률이 17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1월과 2월 중 한 달 동안 20일을 근무하고 월급 139만 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도 겨울방학 기간 예비 대학생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시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른 애들도 수능 끝나면서 아르바이트를 다 찾다 보니까 자리는 없는데 애들이 계속 찾으니까 아무래도 불가능이라고 거의 만족도는 그 무엇보다 최고죠. 계양구가 올해 계획 중인 사업 참여 인원은 모두 300명.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민원 접수 업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를 보조하는 학생들의 역할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할 때 학생들이 열체크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일시에 많이 오시니까 그런 관리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죠. 계양구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참여자를 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의회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제안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데요. 지방채 없이도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숙고하겠다고 즉각 화답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의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줄 실질적 경기 부양책입니다. 지난해 4월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2차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도의회에서 이번 제안을 공식화한 겁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처럼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경우 1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경기도가 가진 기금 등을 활용하면 지방채 발행 없이도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재난기본소득이 왕성한 외부 활동으로 이어져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지급 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긴 합니다. 아무쪼록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상인들과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의회 기자회견 직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화답했습니다. 이 지사는 도의회 결단에 감사한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을 도민과 공동체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1일 시작됐는데요. 기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 피해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11만 6천 명과 영업제한 업종 76만 2천 명을 비롯해 소상공인 276만 명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 신규 대상자 30만 명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급합니다. 신청은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과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 서류 없이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받을 수 있고 또 자정 전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11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대상자 전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겐 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우선 지난해 1, 2차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에게 15일까지 1인당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결여돼서 재난지원금이 지연된다 하는 소리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한편 박남춘 시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이 다시 한번 방역에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방역 대책을 점검해서 이번 주부터 시행에 들어가길 바란다고 관계부서에 당부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기부가 줄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었죠. 기업들의 통큰 기부와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단 기간에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청 앳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입니다. 뜨거운 이웃사랑으로 온도는 10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달 2일 사랑의 온도탑이 제막한 지 39일 만에 모금액을 달성한 겁니다. 이는 캠페인 목표액 달성 기간 중 최단 기록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67억 2천만 원. 코로나19 여파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컸지만 오히려 최단 기간에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이 모금 목표액을 작년도 캠페인의 85% 수준으로 낮출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인천의 이제 나눔 DNA에 발휘되는 그런 저력들이 올해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최단 기간에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기업과 기관들의 통큰 기부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억 7천만 원을 기부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이 기부금 규모를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내부 논의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 어렵고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그 사회 불균형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더 책임감 있게 해야겠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포스코건설 등 기업들의 기부가 잇따랐고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에도 4명이 신규로 가입해 사랑의 온도탑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낸 시민들의 작은 정성도 이어졌습니다. 용돈을 모아 기부한 학생부터 소방대원들의 기부금까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인천 시민들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던 사랑의 온도탑을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금액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올리고 보장 항목도 늘렸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내고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와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과 강도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김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사업을 이어갑니다. 김포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주는 혜택을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올해 6월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 농업기술센터는 임대용 농업기계 62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포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누구라도 농기계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포FC가 올해 시즌 데뷔를 위해 겨울철 전지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고종훈 감독이 이끄는 김포FC는 다음 달까지 경남 남해에서 전지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번 훈련에서 선수단 구성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포FC는 올해 김포시민축구단에서 재단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도시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도시농업 분야 시범 사업은 4개 분야인데요. 학교와 사무실, 치유농장 운영 희망 농가와 도시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12곳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그린스쿨 오피스 조성 시범 사업과 초중학교 텃밭 활동 활성화 시범 사업, 치유농업 육성 시범 사업과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시범 사업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